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 공부하면서 경기 북동 지역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경기 북동에서 220번대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번대 지역 앞전에 배운 게 210번대 지역이었었죠. 자, 210번대는 210에서부터 몇 번까지예요? 219번까지요. 네, 219번대까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10에서 219까지는 해시태그가 몇 개 있어요? 10개. 10개가 10개. 있어요. 그 해시태그 10개는 10번에 대한 해시태그 11번, 12번 이렇게 쭉쭉 나가죠. 자, 그렇다면 네. 여기 그 해시태그를 볼 때, 17번에 대한 해시태그는 뭐예요? 학폭 신고예요. 네, 학폭 신고. 학폭이에요. 학폭이 일어나서 신고도 하고 막 그 수송기도 출동하고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학폭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여기 210번대 파주 지역에서? 파주 철판문화정보단 예, 예, 정보단지. 맞아요. 파주 출판문화 정보단지. 예, 여기서 이제 그 음, 학폭이 일어난 거예요. 왜 학폭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학생들이 음, 학생들이 전화가 왔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예, 그 책을 여기 이제 출판 문화니까 책이라든지 도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상 아이들 그런 그 책과 관련된 곳이니까 아마 여기를 갔을 것 같아요. 수학여행에. 근데 가서 이제 이웃 학구끼리 싸움이 났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서로 내가 책 보겠다, 뭐 이게 하겠다, 뭐 하는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폭이 일어났는데 실제로 학폭보다 더 큰 사건이 여기 있었어요. 우리 음, 드로킹 사건. 예,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여론 조작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어요. 파주 칠판문화단지에서. 바로 그 드루킹 사건의 주범이 김동원이라는 사람인데, 그 김동원이 그 필명이 그 이제 뭐라 할까? 어, 그러니까 캐릭터 명칭이라 할까요? 혹시 본캐와 부캐라는 말 알아요? 본캐, 부캐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캐릭터란 뜻이에요. 그래서 본 캐릭터, 두 캐릭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카톡 같은 데다가 자기 그 프로필 사진 올려놓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이제 진짜 얼굴을 찍어가지고 올려놓은 사진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뭔가를 상징해가지고 올려놓은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 네. 캐릭터 하면은 자기 본래의 그런 음,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 부 캐릭터 음, 하면은 조금 그걸 만들어서. 부인을 한다든지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인터넷 그 상에서 본 캐릭터보다 부 캐릭터를 더 이렇게 또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여론이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돼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긴 해요. 누구나 그 차별 없이 할 수 있어서 그런 좋은 점이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익명성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그 잘못된 그런 그 사실들도 잘못된 것을 막 이렇게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선거 같은 거 할 적에 그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인터넷의 어떤 안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파주 칠판문화정보단지에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드루킹 사건이 그런 일이에요. 여론 조작해가지고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여론 몰이를 해갖고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게 했는데 그 대가로 뭐 일본 총영사 자리를 줘라 막 이런 거를 이제 그 대시를 한 건데 그것이 이제 거절당하자 그다음에 거꾸로 이제 막 그 정부를 갖다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던 것을 뒤집어 갖고 이제 거꾸로 한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 사건이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법정까지 가면서 이제 여기 어떤 그 처단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 피해라고 할까? 하여튼 그 주범을 일으켰던 사람이 여기 우리 되신 분들 중에 있어요. 경수쌤하고 성함이 같은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파주 칠판문화정보단지는 117번에 아니 217번에 해당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저기 했고요. 교회에서 그 장단콩 축제가 열렸네요.
몇 번일까요? 210번. 예, 210번. 국가가 있는 210번 장탄봉 축제가 열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210번부터 219번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9번 여기는 그 해시태그가 뭐예요? 119 119 화재입니다. 예, 여기에 뭐 어떤 일이 난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왜 불이 났을까요? 방어를 붓다가. 장어를 굽다가 그래 좋아요. 임진강 폭포우장에서 장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장어를 잡아가지고 이제 장어구이를 해 먹어야 되겠죠? 이 장어를 막 굽는데 잘못 해갖고 막 불이 번졌어요. 그래서 119가 출동하는 그 제 블로그에 보면은 약간 그런 걸 형상한 그림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장어 굽다라는 것보다도 그냥 낚시꾼들이 여기 와서 낚시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작하다가 뭔가 폭발돼갖고 그랬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썼는데 지금 장어 굽다 그랬다는 거 너무 좋아요. 이 우리가 스토리를 만들 때 굉장히 강렬하고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임진강 폭포장에서 맞아요. 장어구이 해먹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19번. 219번이라고 219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0번에서 219번대 공부를 어, 전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 20번대 할 차례예요. 220번대. 자, 220번대 이제 공부를 할 건데요. 음, 어, 해시태그를 한 번씩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220이니까 20번의 해시태그가 뭐예요? 이영자, 이순신 장군. 이순신, 이영자죠. 이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그맨으로 잘 알려진 여성 개그맨 이영자하고 이순신을 같이 매칭시켰어요. 왜 매칭시켰어요? 음, 이순신 가복이 이영자가, 있고 이영자가 저기 예, 뭐야 생사를 했어요. 이순신, 아산 홍보대사, 이영자, 이영자가 아산의 홍보대사이기 때문에. 예, 예. 이순신하고 이영자는 어떤 관계가 좀 있어요. 자,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은, 실제 태어난 곳은 여기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그, 이순신을 뭐랄까, 추모하는 그런 그 영웅인 이런 것을 추모하는 것으로 하나의 그 사찰을 지었어요. 그 사당을 지은 거죠. 그게 아산에 있는 뭐예요? 연출사. 현충사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이충무공의 그런 그 어를 국민들한테 다 되새겨서 저기 해갖고 아산 현충사를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충사에 가면은 이충무공의 그런 영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림이 그려진 그 곳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곳에 많이 또 뭐 이렇게 수학여행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퇴색됐지만 과거 저희들이 학창 시절 때는 굉장히 많이 갔어요. 어, 그래서 거기 가다가 막 그 수학여행 사고도 나고 그 열차 사고도 나고 막 했던 그런 곳이 바로 현충사예요. 그래서 아산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굉장한 그런 그 자부심이 있는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에서 해마다 현충사 그 이충무공 탄생일이 아마 4월 28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날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뭐랄까 이충무공 탄신제 하는 그런 그 문화재 행사를 해요. 그런 것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대사로 이제 누군가 연예인을 써야 되겠는데 그 찾다 보니까 연예인으로 이영자를 찾은 거예요. 왜요? 이영자가 이순신 장군처럼 음, 등치가 커서. 덩치가 커서 예, 우리 그건 가족이니까 해봐야겠네. 조금 설득력이 덜하고요. 물론 덩치 커요. 그런데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영자가 아산 아산 출신. 고향이 아산이에요. 아산. 그러니까 딱 그 아산에서 자기 지역이 그 연예인을 내세우기가 좋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영자는 또 인지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영자를 이제 그 이충공 탄신제 여기 홍보대사로 이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과 이영자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좀 이영자가 여자이지만 덩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영자가 이순신 장군처럼 갑옷을 입고 딱 등장하는 거예요. 예, 어디에 등장했을까요? 태풍 전망이다. 강릉 수목원에. 20번. 자, 우리나라에 지금 보면은 20번. 수목원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대전도 보면 어디 있어요? 대전에 음, 한밭수목원, 예, 한밭수목원. 한밭수목원이 있잖아요. 한밭수목원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대전 바로 근처에 또 아주 유명한 수목원이 있어요. 고운 스무, 고운 스무건. 아, 고은 수목원이라고 하나, 그거는 고은 식물원이라고 하면 할 거예요. 식물원이네. 응, 청양에 음. 있어요. 고은 아, 식물원. 세종. 그렇죠. 세종 수목원이 아주 또 유명하잖아요. 세종은, 이제 뭐야, 수도를 갖다가, 이쪽 남쪽으로 뭐, 균형 발전 취한다 해가지고 옮기면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세종이잖아요. 행정 복합, 뭐, 중심도시 해가지고, 행복도시,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하는데, 줄여서 말을 쓰고 보니까 뭐, 나름대로 행복이라는 말로 같이 해피한 그 행복하고도 같은 그런 의미 됐는데, 어쨌든 세종에도 수목원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수목원들이 참 이렇게 좋은 곳이 많이 있어요. 뭐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든지, 뭐 강릉 수목원이라든지, 지금 한밭수목원, 지금 얘기한 세종수목원, 이런 그 수목원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좀 사는 것에 있어서 여유로워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많은 그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수목원, 식물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7월 달에, 7월 5일인가 그때 가가지고 쓴 것이 천상의 정원이라고 정원. 하는 그, 천상의 정원, 대청댐 수몰 지역에 있는 그 옥천이죠. 실제 뭐 행정구역으로 본다면 대전에서 가장 가까운 옥천이에요. 이 천상의 정원이라는 곳을 거기 가서 사진도 찍고 뭐 해서 글도 찾아놨어요. 갖다 이렇게 쓰고 했는데 그 블로그를 보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그곳을 봤어요. 그 조회 수자가 많아요. 그래서 아, 실제로 이렇게 내가 경험하면서 쓴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저도 글을 쓰면서 좀 더 자신감이 있고 내가 실제로 왔으니까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상상으로 진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자료 조사해갖고 쓴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강릉 수목원 때문에 거기까지 갔는데, 자, 여기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이영주. 자, 이영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영자 할 때 이 영으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20이란 얘기예요. 220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1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21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21세기 병원. 21세기 병원이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투애니원. 트웬티. 응? 트웬티원. 투애니원. 아, 투애니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죠. 걸그룹인데, 그 투애니원이 걸그룹 네명의 그런 그 여성 그룹일 텐데 그들이 와서 여기에서 태풍 전망대하고 21세기 병원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해시태그를 21세기 병원이라고 했는데 태풍 전망대에 누가 와서 공연하는 거예요? 투애니원. 투애니원이 와서 공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태풍 전망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곳이 바로 태풍 전망대예요. 저는 이 자료 조사하기 전에 태풍 전망대라고 해서 이름만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태풍이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하는 그런 곳인 것보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가깝게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설치한 전망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블로그 보면은 태풍 전망대는 뭐로 돼 있어요? 블로그를 봐야지만 알겠죠? 자, 그 월남 전에 그 참전한 그 부대 이름이 있는데 그 부대 이름이 태풍부대예요. 이 태풍부대가 가지고 다시 여기 뭐랄까 설치를 했다고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바닷가에서 부는 그 바람하고 같은 맥락의 그런 의미를 갖게 됐어요. 태풍 전망대. 그래서 가장 가까이 그 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 전망대가 바로 태풍 전망대예요. 여기서 누가 공연했다고요? 투애니원. 회원이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221번. 22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할게요. 222번. 자, 222번은 해시태그가 뭘까요? 불리, 아기는 불리. 222 해서 200자는 빼고 그냥 22번이 되겠죠. 여기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행정구역을 나타내는 거라 했으니까 빠뜨리고 이 뒤에 두 개만 요것만 이렇게 하면은 이가 몇 번, 두 번 겹쳤잖아요. 네. 예, 이가 두 번 겹친 걸 뭐라고 할까요? 분리라고 하면 되겠죠. 불리. 응. 이가 두 개예요, 둘이.
아니면은 조금 음을 뭐랄까, 부드럽게 해서 뭐라 그래요? 둘이, 둘이 이렇게 해도 되겠죠, 둘이. 그래서 아기공룡 둘리가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둘리. 자, 어디에 나타났냐면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천사유죠. 아기공룡 둘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전곡리는 연천에 있는 그런 그 마을인데, 어, 연천하면은 우리 뭐야 북한하고 가장 가까운 그런 그 곳이거든요. 여기에 저기 뭐야 외국인들도 많이 외국 부대들도 많이 주둔을 해요. 실제 미군 그 병사가 여기 주둔하다가 근무하다가 여기서 어떤 그 조각을 발견하는데 그 조각이 선사시대 유적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발견되지 않고 아슐리안 주목도끼라고 해갖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뭐랄까 돌을 갖다가 갈아서 창으로 한다든지 뭐 도끼로 한다든지 이런 걸로 썼거든요. 선사시대 때. 그래서 선사시대 때를 그 순수한 우리말로 할 때 뗀석기, 간석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라고 하잖아요. 한자로는. 네. 예, 그런데 구석기하고 신석기 그 한자를 갖다가 우리말로 할 때는 뗀석기, 간석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떼가지고 뭐 했다 해서 뗀석기, 간석기는 돌을 갈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뗀석기하고 간석기 중에서 어떤 게 더 현대적이에요? 안석기, 신석기. 조금 더 발전된 게 뭐라고 볼 것 같아요? 뗀 거보다 신석기, 간섭게 신석, 뭔가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뭘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역사적으로 발전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석기 시대 때 그런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그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대개 다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그 석기 시대의 물건들이 나왔는데 이 미군 병사가 발견한 하나의 그 도끼가 있었는데 이게 돌 덩어리예요. 돌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그 사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그 도끼는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도끼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오래전에 선사시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 전곡리 선사유적지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나타난 도끼 이름이 그 아실리안 주먹 도끼라고 하거든요. 그 형체를 제가 보여드리지를 못해서 지금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이 전곡리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 다음부터는 막 개발해가지고 선사유적지로 이렇게 많이 이제 고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선사유적지에 가보면 그 선사시대 때 살았던 그런 생물들 막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 놓고 막 그랬어요. 움집이라든지 뭐 그런 그 선사시대 때 그런 것들이 재현되어 있어요. 여기 가보면은. 자, 근데 선사시대 때는 또 공룡들도 많이 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공룡하면은, 어, 만화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등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공룡으로 우리한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그런 그 공룡이 있는데 그 공룡 이름이 뭐예요? 둘리잖아요. 둘리. 아기 공룡 둘리. 그래서 그 아기 공룡 뭐 둘리 빙하 타고 어쩌고 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곡리 선사유적지에는 그런 공룡의 모습도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좀 익룡같이 생겼나? 좀 날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해시태그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그림을 잘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그 아실리안 주먹토끼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사유적지로서 우리나라 선사유적지로서 아주 굉장한 그런 역사학자들은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시대 지나서 지금 학창 시절을 끝냈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공부하는 애들은 지금 학창 시절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이 전공리 선사유적지 굉장히 공부 많이 해요. 국사시험에 꼭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사책 같은 거, 역사책 같은 거 보면은 전공리 선사유적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걸 또 많이 그 얘기하는 이유가 아이들이 학창 시절에는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특히 공무원 쪽에 취업하려면은 국사시험을 꼭 보거든요.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사 자격증 딸 적에 꼭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전공리 선사유적지. 여기가 몇 번이라고요? 222번. 122번. 222번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 이후에 알았지만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여기 전공이 선사유적지 막 공부하더라고요. 그때 그거 알게 됐는데, 이거를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부 공부하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 그래서 여기가 222번이에요. 그 다음에 223번. 23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마이클 마이클 조던 조던. 네, 등번호. 마이클 조던이에요. 마이클 조던은 미국의 흑인 농구 선수로 아주 전설적인 농구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의 등 번호가 몇 번이에요? 23번. 23번이라고 하는 그 등 넘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3번 한번 자기가 그 득한 등 번호는 딴 선수가 쓰지를 못해요. 자, 23번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마이클 조던을 생각을 한다고. 근데 마이클 조던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온 거예요? 한반도 한정호수에 온 거예요. 통일센터. 아니, 통일부 통일부 한반도.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라는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에 대한 그런 그 뭐 아까 그 이영자가 이순신 장군 홍보대사처럼 여기 마이클 조던이 세계 유엔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 지역이잖아요. 북한하고 아직도 대치되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로 이게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견지에서 마이클 조던이 여기 와서 이제 어떤 그런 홍보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같이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 통일부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 누가 왔어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223번. 예, 223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조금 더 못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뵈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드렸던 숙제 조선시대 임금님, 우리가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걸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요. 조금 시간 드릴 테니까 또 공부해 보세요.